학교 씨나 네. 이선균 소리 나지? 아니 저기 그런 아저씨에 나왔던 아저씨 아이유랑 같이 이선균 맞죠? 네, 맞아요. 네, 이선균 씨. 그렇게 목소리가 그래도 얼굴은 좀 생겨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깔고 밑에다 깔고 네. 지금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셨네. 무채 깔듯이 깔고 스키다시 깔듯이 깔고 안티 100만인가요? 그래서 목소리가 저는 좀 그렇게 여자의 목소리가 끌리거든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마찬가지로 약간 하이톤이라서 목소리가 낮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목소리가 낮죠. 요즘에는 하이지 씨. 그런 쪽으로 제가 또 첫사랑 얘기를 딱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네. 진짜 첫사랑이 무엇에 끌리셨나요? 어떻게 끌리셨나요? 우리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 얘기해도 되나? 일단 잠깐 꺼주시고 아내분들은 네. 아내분들 진짜 위험한 발언 오늘 많이 하네요. 네. 저는 지금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남자는 시각적인데 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되돌아보니까 진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렇게 요 부분 있죠. 눈매 요 주위 거기에서 상당히 끌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딱 사귄 건 아니고요. 우리 아내가 보고 있으면 사귄 건 아닙니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인가요? 단지 끌렸던 사람은 썸. 고등학교 졸업하고 요쪽이 또 다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또 대학 가서도 이쪽이 또 끌리는 사람. 네 거 힘든 내 거 힘든 네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그런 거구나. 얘기하면서 등에서 땀 나는 건 무슨 경우죠? 등에서 땀이 나네. 그녀가 보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빛나는 것에 빛나는 것에 끌리는 맞죠? 이게 빛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빛나는 거 안에다가 좀 하고 왔는데 아우 빛나는 사람이 빛이 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람의 빛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햇빛에 반사됐을 때 그 빛과 함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여고 때 만나서 지금도 만나고 있는 주말에 1년 만에지만 만나기로 한 친구가 누구한테나 사람은 빛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딱 맺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가 이제 낯선 곳에서 그때만 해도 공동학군이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학교를 좀 혼자서 아는 친구들이 없는 상태에서 갔었는데 제가 그때도 키였어요. 키가 별로 크지 않아서 앞쪽에 앉아서 사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뒤쪽에 친구들과는 어울릴 일이 있는데 그때 아마 옛날에는 학교에서 환경미화 이런 거 하면서 네네. 이제 학급비를 걷잖아요. 네. 학급비를 걷는다고 해서 뒤쪽에 있는 친구가 받는다고 해서 돌아서 학급비를 내러 갔는데 내가 딱 이맘때죠. 학기 올라와서 이제 신분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친구에게 반사가 확 되면서 이 친구가 정말 밝게 활짝 웃으면서 수정이구나 라고 하고 불러주는데 그때 저는 눈에 막 뭐가 이거 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친구도 아마 그때 둘이 눈이 맞아서 그때 이후로 굉장히 졸업할 때까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붙어 다녔어요. 그 친구 굉장히 키가 컸는데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심지어는 같은 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마다 만나서 쉬는 시간마다 만나고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뜸하고 이제 대학교 가면 서로 바빠지니까 뜸하다 결혼하고 다시 아직까지도 이렇게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그 빛 속에서 있었던 그 친구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해요. 햇빛 날 때 한번 만나요. 그래서 수정 선생님이 빛나는 거를 좋아하는 그래서 알겠어요. 수정도 그렇죠. 스타일이고. 저도 빛이 좀 나지 않나요? 스타일이라는 예명도 또 스타. 원래 그 제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예명은 그 스타라고 별에서 온 건 아니었고
이름이 수정했다 크리스탈이라고 아, 하는 진짜? 닉네임을 이제 옛날에 그 PC통신 시절부터 썼던 네.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주부동호회라고 들이 모이는 그런 동호회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탈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서 스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리 언니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닉네임이 돼버렸습니다. 빛나는 거. 어쨌거나 빛나는 거죠. 빛나는 거. 이제 보석 많이 끼고 햇빛 날 때 보는 걸로. 아니 이 대목에서 네. 이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제가요? 목사님이 맨날 아.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저 양반은 옷이 저 하나밖에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홍보 차원에서 입은 거죠. 루킨 사이드. 딱 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한번 좀 싸주세요. 루킨 사이드까지 예. 글씨까지 좀 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이 저기 작업을 해서 그 심리 치유를 이제 그림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들로 이제 굿즈를 만들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안 보여주시나요? 나오는지 안 이쪽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거 나오나요? 한번 뿌리고 같이 입고 하면 안 안 나와 될까요? 지금 아, 좋은 생각이다. 이 화면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카메라를 좀 잡아주시면 보이나요? 저쪽으로 자 여기 이렇게 핸드폰에도 있고 집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원을 그리는 거는 이제 나를 상징. 나 안에서 이제 그림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그림이 나와. 유? 멋져요. 멋있어요. 아니 안 되는 빛이 나요. 사진 가운데 빛이 나요. 거기만 끌려요. 이쯤에서 우리 스타린 노래 한 곡 어떻게 저기 준비한 게 이 타임에 하는 거 맞나요? 아니면 다음 이 타임에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끌린다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젊은 날에는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들었던 노래들,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한곡 그러면 그 중에 가사에 대해서 조금 네. 가사에 끌립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네. 일곱성이 수선화라고 하는 네. 브라더포 뭐 이런 한 가수들.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내용이 그래요. 나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아침마다 수천 개의 언덕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그 다음에 달콤한 키스, 일곱성의 수선화. 너에게 빛나는 것을 사줄 수 있는 돈도 없지만 달빛으로 엮은 목걸이와 지를 난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리고 키스와 일곱성의 수선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헐 미쳤니라고 하겠지만 택도 없다고 지금 미쳤니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근데 그 가사가 저는 아직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낭만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시대착오적이고 굉장히 너무나 그 바보 같은 고백이지만 지금이라도 누가 고백을 그렇게 한다면 사람 너겠지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일곱성의 수선화라고 하는 노래가 요즘 강가에 가면 남쪽에는 이런 노래, 이 수선화가 피어나잖아요. 그 노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 산과들 움뜰 때 그 맑은 시냇물 따라 내 맘도 흐르네. 가난한 이 마음을 당신께 드리리. 황금빛 수선화 일곱송이도 I may not have a mansion, I haven't any land, but even a paper dollar to clink in my hand. But I can show you morning on 1,000 hills
있어요. 좋네요. 야, 네. 초대하기 잘했다. 네. 자, 좋습니다. 음주 가무에 저도 젬병이. 부럽죠. 목소리가 너무 좋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끌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 흥미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끌림과 흥미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끌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지는, 집중이 되는,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흥미는 조금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의식적인 얘기. 어떻게 우리 장혜수 선생님부터 먼저 눈이 쫙쫙 마주치셨네요. 네. 그런 전문가의 그 부모 교육 전문가로서 네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흥미에 대해서. 전문가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세요. 뜨거운 맛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흥미와 적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흥미와 적성인데 그 흥미와 적성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흥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적성은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쉽게 얘기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내 아이가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할까요? 아니면 잘하는 것을 하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뭐 전문가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마 뭐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애가 더 열심히 잘하지 않겠냐, 무슨 소리냐, 잘하는 것을 해서 키워줘야지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본다면 저는 좋아하는 것을 아주 잘하게 해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좋아하는 거를 할 때는 굉장히 몰입해서 하고 집중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창의성이 막 창의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 갈 줄도 모르고 뭐 빠져가지고 하다 보면은 실증도 안 나고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이런 정도로 그쵸? 주 할 때 그렇죠. 주요? 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네. 그쵸. 그렇군요. 수학자님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 의식적으로 맞습니다.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반박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애들도 좋아하는 거를 할 때는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보통 애들이 집중력이 좀 짧아요. 애들은. 그런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고 또 그 좋아하는 것을 오랫동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게 잘하는 것이 돼요. 좋아하는 것이 이제 잘하는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 나오니까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게 해주다 보면 그게 잘하는 것이 되고 그렇죠. 칙센트 미아이 선생님 같은 경우 심리학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애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봐주고 아이가 호기심이 뭔지를 파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기심을 파악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굉장히 그 직업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을 파악을 해서 잘하게 흥미로 엮어주고 적성으로 엮어주고 그러면 결국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흥미가 있는 것을 적성으로 연결해주고 적성을 결국 직업으로 연결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로의 길잡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덧붙여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모르는 거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접해보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내가 시도를 해봄으로 인해서 그 시도한 경험에 따라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안 해본 건 사실 재밌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접해보는 것,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 그게 잘 한 발짝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자꾸 덧붙이네요. 그만 덧붙여야 돼. 누더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자꾸 덧붙이다가 애들이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아이의 호기심이 이게 일시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아이들이 잠깐 이렇게 호기심을 보였다가 금세 이거 버리고 딴 거로 가버리면은 네. 그거는 그냥 아이들의 탐색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그거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장기간 했던 걸 또 하고 자꾸 이게 보니까는 저번에도 이거 가지고 있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또 그러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바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아이의 흥미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부모들이 좀 민감성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확실히 전문가의 느낌이. 잘했어. 그렇군요. 네. 목사님 혹시 절 좋아하세요? 절 좋아하냐고요? 네. 당신을 절 좋아하세요? 옛날 얘기. 절 좋아하세요. 네, 오늘도 절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절 진짜 좋아하죠. 네. 저는 사실 가톨릭 신자예요. 네. 가족들도 이제 전부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근데 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가끔 시간이 나면 사찰 기행을 좀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찰 절을 다니다가 이제 흥미로운. 그래서 항상 그 어느 절에 가면 거기를 꼭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절 입구에 보면 그 천왕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 입구에 이제 막 딱 지키고 있는 천왕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막 너무 무섭다. 사천왕의 그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이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뭐 귀신의 왕이었나 막 이랬대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불교의 기의에서 이제 수미산을 지키는 이렇게 말하자면 그 신들의 장군이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동서남북을 관장을 해서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악귀도 그 사천왕부는 발바닥에 그 귀신들이 있는 악귀들을 다 밟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있는데 그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을 지키고 있는 다문천왕이라고 하는 사천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굉장히 관심이 꽂혀서 다른 분들은 이제 잘 안 보고 가면 꼭 그분만 딱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 표가 나냐면 그 사천왕 근데 제가 북쪽을 관장하는 그 사천왕이 다문천왕이라고 하는데 절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대부분은 다문천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곳은 또 지국천왕이라고 동북이 좀 바뀌어 있는 이게 사방이 이렇게 아마 바뀌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충 봐본 경우는 거의 다문천왕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을 다 들을 거야. 그래서 다 듣겠다고 해서 다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천왕들은 전부 칼이나 삼지창이나 이제 무서운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악기를 잡으려면 그 문을 그 무기로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이 다문천왕은 그러나 너무나 온화한 얼굴로 비파를 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다른 천왕들은 칼 들고 탑도 들고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악기도 물리치고 이제 말하자면 일반 중생들을 이제 교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다문천왕은 아무것도 없고 비파만 이렇게 들고 있어요.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준비된 자료가 아마 혹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네, 일단 그 다문천왕이 있는데 근데 이 무기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비파를 들고 있나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그래서 근데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초음파 공격이에요. 초음파 공격. 그러니까 악기를 보통 이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서 그 중생들의 마음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반면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이 다문천왕이 연주하는 비파 소리를 들으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되는데 악기들이 그걸 들게 되면은 이렇게 뇌가 터져 죽게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도 기타라고 하는 악기를 사랑하다 보니 그냥 저 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면 그래서 꼭 저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제 절마다 근데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겨서 재밌어서 이제 사진을 여러 장.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누굴 죽이시려고 그런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계속하게 된 게 그 제가 노래할 때 보셨겠지만. 노래할 때 이렇게 좀 과장을 해서 하면 제가 눈가에 주름이 많은데 노래할 때 주름까지 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내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해하니까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 분의 비파를 든 이렇게 다문천왕의 그 마음도 막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그 행적이 그래서. 늘 절에 가면 항상 천왕부터 달려가서 사진을 이제 찍어보고, 그러니까 그
사찰마다 그 사천왕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절은 없어요. 사천왕이 없는 절들이 또 있기도 해요. 이렇게 생략이 돼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절의 차이점도 보게 되고 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절을 그래서 좀 많이 가게 돼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천왕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면 이렇게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고백을 할 게 있는데요. 하지 마세요. 해야 돼, 해야 돼. 우리 이수정 씨가 동국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불교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러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을 다 알아요. 지나다니 꽃이면 꽃, 나무면 나무, 별을 모르는 게 박학다식하시구나.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남들은 쓸데없는 거를, 관심도 없는 거를 괜히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괜히 혼자 놀다 보니. 자,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이렇게 해박한 또 지식도 들어봤는데, 이거 너무 쉽다고 우리가 머리가 좀 현실적이고 가벼운 이야기 뭐 없습니까, 고추님? 저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주식이 바닥을 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달리 할 건 없고, 그 바닥이 쳤을 때 옛날에 IMF 시절에 내가 왜 투자를 못했나 이거에 대한 그 한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주식이 바닥이 친다 싶을 때 제가 주식을 조금 구매를 했죠. 네, 구매를 해서 좀 짭짤하게 재미를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주식을 조금 제가 접하면서 우리 아이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가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씩 투자해 보는 건 어떻겠니?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은행에다 저금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가치를 좀 어떻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관심을 갖다 보면 그게 뭐 전문가로서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시간에 투자하는 거니까 이 기업이 내가 볼 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성장 가능성이.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투자를 했더니 그게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렇게 한번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관심 있는 아는 기업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안다 생각하면 그 기업을 조금 이렇게 지켜보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를 좀 알지 않을까? 그러면 뭐 크게 그러니까 저는 넣었다 뺐다 이런 건 못 하고요. 그냥 쌀 때 좀 싸서 이렇게 쟁여놓고 그러다 보면은 좀 그래서 좋은 기업을 골라가지고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사서 두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돈이 이렇게 목돈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그냥 통장에 조금 약간 요새는 좀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그냥 묶어놓으면 그냥 그게 뭐 이자도 안 붙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가치에 따라서 그게 하락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조금씩 약간씩 관심만 가지면, 그러니까 뭐든지 관심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 갖고 실행에 옮기는 거, 거기까지만 하면 뭐든지 더 여러분이 한 발짝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도 친구들한테 이제 자기도 조금 재미를 봤으니까 친구들한테 자꾸 얘기를 했나 봐요. 주식 투자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이한테도 그게 그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뭐 여러 개를 주식 공부를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게임을 하니까 게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주식을 내가 한두 주 사면 그 기업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자기가 성장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 갖고 흥미 갖고 그다음에 실행해 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뭐 말씀하시죠? 아니 여기 지금 모니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우리 지금 톡 쏘는 고추냉이님이 혼자서 아크릴 보호막 속에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게 되니까 빛이 나요. 다른 사람은
당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생 얼굴이 나가는 반면에 빛이 나면서 굉장히 호샤시한 효과를 보고 있어서 이거 왠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당하셨죠? 좀 반하려고 지금 계속 그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서 그럼 이렇게 보지 않고 모니터를. 아니 스타일리스트는 금사빠구나. 맞아. 내 거네 내 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실 제가 상당히 그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와 관련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애들 진로 교육이거나 아니면 미술 치료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잘 못 그려 하면서도 미술에 관심이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미술 심리 상담사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 건가 항상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 제가 많이 이제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 비밀의 정원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그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무의식을 의미하겠죠. 네. 그 비밀의 정원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길 들어가서 천천히 찾아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묻지 않더라도 거기 해결책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위험한 거 내가 옛날 상처받았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나탈리 로저스라고 되게 유명한 미술 치료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의 어떤 원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이론적으로는 끌리는 게 그 원천으로부터 쭉 온다고 제가 알고는 있지만 또 그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상당히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얘기를 제가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계속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주식 얘기해서 제가 혼란이 왔습니다만은 저희 아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그림에 대한 관심이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림을 좋아하는 예,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이제 중학교 때 엄마 나 그림을 하고 싶어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림에 뒷받침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좀 그거 너가 그 정도로 소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또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너가 학원을 다녀보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똑같아지는 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들하고 남들하고 똑같아지는 게 싫다고. 근데 우리 아이는 결국 게임 계획자로 갔는데 얘가 이제 계속 관심 있는 거를 제가 간통을 해서 보면 얘는 창조에 관심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다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소리가 결론은 자기가 누군가 정말 잘 그리고 뭐 멋있게 그리는 사람의 그림을 보고 내가 저렇게 못 그린다라고 실망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림도 사실 그림 한 가지에 대한 그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미라는 거를 그냥 내가 이거를 모르는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흥미가 있으시면 그거에 관련된 그 직업 탐색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흥미가 있으면 그쪽으로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흥미 있는 것을 접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그 주제에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끌리거나 아니면 또 흥미를 갖게 되는 그런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질문한다면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혹시 있을까요? 뭐가 그런 거를 딱 촉발시키는지. 한 단어로? 네, 아들 경우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아이는 너무 명확했어요. 네, 그래서 명확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는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게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종교로 넘어가나요? 네. 왜냐면 뭔가 자기가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대학교 입학할 때 정말 저는 좀 엄마로서 좋은 학교를 못 가니까 굉장히 사실은 실망스럽잖아요. 실망스러운데 우리 아이 하는 말이 어차피 엄마가 시키는데도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도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할 말이 없어서 그래 이제 인생 네가 책임져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을 제가 인정해 준 것
이것이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고춘행이님이 집에서 열심히 너무 많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럼 좀 제가 정리를 자제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면 네네. 어쨌든 고춘행님은 그 엄마의 그 입장에서 아들이 그런 지금 직업과 연결된 흥미나 끌리는 것들이 그 은총에 의해서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네. 부모가 바라봐 주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약간 빛났지만 네, 어쨌든 우리 부모 교육 저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경우는 끌리는 거는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끌리는 거 그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네, 왜냐면은 저는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고 네. 그쪽에 좀 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돼 있는 그런 정보들은 네. 그냥 슬쩍 곁눈질로 이렇게 훑어봐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뒷동으로 들어도 그게 머릿속에 확 박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내가 내 간헐적 천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딱 그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 네. 내가 관심 있는 거 그거만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 이거 외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귓등을 스치고 눈앞을 스쳤는데 머릿속에 박힌다는 거는 그건 어떤 본능적인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본능이 이제 네, 그냥 끌림을 주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끌리는 것도 목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목소리 그 듣는 거 그것도 야, 이 중저음 목소리가 너 죽여줘 뭐 그렇게 누가 나한테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런 목소리가 자꾸 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쪽하고 관련된 무의식적인 거다. 의식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타리님 어떠세요? 그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끌리는 거나 흥미 있는 것이 그런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한번 다시 반복되지만 저는 네. 빛. 빛. 그러니까 교회 가나요? 네, 사람 이렇게 빛이 네. 누구나 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빛을 누가 보느냐. 네, 누가 보느냐. 누가 보느냐. 그래서 네. 빛이 가지고 각자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 친구를 선택을 하면서 있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랑에 빠질 때도 네. 그 빛을 발견하는 거죠. 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이 있어도 우리에는 빛이 나잖아요. 그 안에서 네. 금방 찾아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허름하게 옷을 입고 있어도 그냥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찾아 알아채는 것, 그러니까 바로 그게 흥미, 관심, 뭐지? 어쨌든 끌림이라고 하는 건 그런 내면의 빛을 서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우리 오늘 스타리님 얘기 들으니까 뭐 빛, 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 오늘 서시를 들고 오늘 가서 네. 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네, 좀 진짜. 부끄러움 없기를. 부끄럼 많다.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49제 때문에 속초에 가서 행사를 치르고 오늘 방송 때문에 부랴부랴 왔는데 오는 내내 이제 우리 방송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심리 토크쇼라 이게 뭐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색깔에 맞는 뭔가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끌림이나 아니면 흥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좀 직설적으로 우리 아내가 보고 있어서 이게 얘기가 생각이 안 나오네. 결혼 생활을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 잠깐 꺼주세요. 아내 그거 자꾸 아내 얘기를 한다는 거 아내도 지금 계속 서로 두 분이 끌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요. 당연히 끌리죠. 몹시 끌립니다. 자, 만약에 20대 젊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사귀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뭐 여러 사람 멀티로 사랑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덕적으로는 안 되지만 또 끌리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한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요거 만약에 지루하면 중간 누가 탁 끊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자,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인간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면 첫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를 잘 가꾸기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여러모로 해야 돼요. 근데 노력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만나진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이 되고 이제 친해졌어요. 뭐 연인이 됐든 사랑을 하든. 근데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깊이 관여를 하고 싶을 때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또 그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죠. 또 혹은 또 이 사람이 또 거리감을 느껴가지고 좀 더 나를 좀 위해줬으면 해서 더 다가가는 또 때가 필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그걸 전문 용어로 밀당이라고. 그렇게. 내가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밀당을 몰랐네. 네. 하여튼 그런 균형감 있게. 내가 오늘 전문적인 거 많이 방출한다. 많이 상해 보셨나봐요. 아유, 정말. 그리고 이제 그 궁극적으로 그 우리처럼 이제 50대 나이까지 이렇게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이렇게 쭉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더 깊이 가는 그런 발전적인 관계를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제 방식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평화로운 마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날쭉하지 않는 그런 마음하고 또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침묵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요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면은 그렇게 그 조용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거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관계가 점점 자기도 모르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와닿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씹어야 맛이 네? 아닐까요? 네? 많은 뱉어야 맛이 아닐까요? 고기는 그렇죠. 씹어야 맛이고. 네. 그런데 그것도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거 뭐가 있어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 좋네요.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나이 들면 그렇더라고. 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준비했냐면은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은 제일 많이 요청 들어오는 게 인간관계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좀 더 그 끌리는 사람들하고 오래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해서 그 우리 시쳇말로 왕따 됐을 때 네. 왕따 되는 그런 기분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텅 비고 또 소외되고 이런 느낌이 이제 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그 나쁘지 않다는 걸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감정의 상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또 이거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혼의 계류 장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점점 가라앉고 있네요. 우리 영혼의 정부서가. 계류 장치. 이 영혼의 계류 장치가 뭐냐면 배가 그 이렇게 부둣가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네. 안 탈 때는. 네. 근데 그거를 풀면 출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 이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소외당했을 때 그 상황이 마치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이제 출항하려고 밧줄을 풀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뭐냐면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내가 더 성숙한다든지 또 뭔가 새로운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내 삶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또 생활을 하는데 부드럽게 뭔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멋지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네. 내가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저 사람들을 왕따를 시켰다 생각하면 네, 그건 너무 마음이 센 좀 마음이 좀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지만 결국 또 자기 삶은 자기가 또 책임을 져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좀 내가 되게 특히 이제 이성관계에 되게 끌렸는데 뭐 차였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걸 굉장히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게 그 이제 다른 단계로 가는 시작점이구나 생각하고 좀 기다려보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편이 지금 연애를 9년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네. 군대를 갔을 때 저한테 대시가 있었죠. 그러면서 차기 아니면 체육이다. 분이 대시를. 차기 아니면 체익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대부분 헤어지니까 차기 아니면 체익이다. 그러니까 일맥이상통하는 건데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군대 갔다 와서 그 사람이 나는 그냥 내가 이 시간을 내가 그냥 있는 거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래서 변했다면 나한테는 다른 기회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동감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빠졌을 때 사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별게 아니거든요. 긴 인생에서. 그러니까 요 순간을 바라보니까 힘든 거지 긴 인생에서 별거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남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계속 숙연해져요. 그래요? 너무 남편 얘기만 너무 하나요? 여유가 없다 우리가. 네. 마음에. 너무 남편 얘기만 하나요? 네.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아니요. 이제 아니 뭐 오수연 씨의 남편 얘기 또 목사님의 아내 얘기 그러니까요. 남편과 오늘 아내 얘기 그러니까요. 진적으로 식상하다. 식상하네. 첫사랑을 끊더니 이러네요. 식상합니다. 예. 우리 한번 되게 남편 식상한 이 분위기. 식상. 네, 제가 가만있어 카포를 네. 잠깐만요. 하나 카포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카포를 안 가져와서 그냥 네. 카포 없이도 불러야 될 수 있나?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올드컵만 이렇게 준비가 됐네. 원래 카포가 뭐, 여기 껴있어야 해주시겠습니까? 되는데 지금 네. 보니 아니 그냥 네.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쩔 수 누나가 좀 궁시렁댑니다. 취미가 좀 궁시렁대는 노래를 거예요. 이러는 잖아요. 궁시렁대는. 이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올드팝입니다. 노래를 잘해서 다 용서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투데이라고 하는 오늘 네. 중요한 날이죠. 가사 중에 수많은 내일이 스쳐 지나간다 해도 나는 오늘의 이 기쁨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콘서트나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oday, while the blossom still cling to the vine, I taste just strawberries, I drink your sweet wine. Millions tomorrow shall pass away, and I'll forget all the joy that is mine today. I'll be a dandy and I'll be your rover. You know who I am by the song that I sing. I feast at your table, I sleep in your clover. Who cares what tomorrow shall bring? Today, while the blossom still cling to the vine, I taste just strawberries, I drink your sweet wine. Millions tomorrow shall pass away, and I'll forget all the joy that is mine today. I can't be contented with yesterday glory. I can't live on timing since winter to spring. Today is my moment, now is my story. I laugh, I cry, I sing. Today, while the blossom still cling to the vine, I taste just strawberries, I drink your sweet wine. Millions tomorrow shall pass away, and I'll forget all the joy
계속 노래만 듣고 싶네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들과 또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짜릿한 신나는이라는 키워드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이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냅둬요입니다. 냅둬요.